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오늘은 퉁치 이탈리아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여덟 번째인데요. 이거를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여러 번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저작권에 걸려서 다 지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영상 이런 부분을 사진 느낌으로만 보여드리고,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자, 오늘의 주인공들 보세요. 오늘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죠. 오른쪽에 커크 더글라스, 왼쪽에 버트랜 카스터. 오늘의 남자 주인공은 버트랜 카스터입니다. 울지 않나의 습격. 여기도 버트랜 카스터. 그 다음에 Separate Table 보시면 여기 리타 헤이월, 데보라 카, 80일간의 세계 일주 데이빗 니븐, 버트랜 카스터 초호화 배우기네요.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실 베라 크루즈, 그죠? 오른쪽에 게리 쿠퍼하고 뭐 영화 너무나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뭐 노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루키노 비스콘티에서 이태리로 갔죠. 이태리로 가서 이제 레오파르, 게파, 까토파르도 해서 표범이라는 영화입니다. 엄청난 영화죠. 중간에 알랭 드롱하고 오른쪽에 클라우디아 까르디나알레, 그죠? 그리고 뭐 한 시대를 귀족의 한 시대가 넘어가는 거를 씁쓸히 바라보고 있는 살리나 공작, 살리나 왕자가 어울리겠네요. 그 시선을 담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저건 제가 보여드려도 다음에 제가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대작이고, 그리고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이제 뭐랄까, 새롭게 도약하는, 뭐랄까, 신사업가층? 거기에 이제 딸인 거죠. 새로운 어떤 계층. 예,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큰 무도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버트란 카스타하고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하고 춤추는 장면, 정말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죠. 그리고 또 뭐 루이 말 감독의 아틀란틱 시티라고 해서 이런 영화도 보면 아주 노년의 버트랜 카스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의 남자 주인공이 버트랜 카스터인데, 버트랜 카스터는 이 당시에 이 상대하는 여자 주인공에 비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초보급 연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오늘의 주인공은 대배우 바르바라 스탄윅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뭐 요조 숙녀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돼 있는데, 이게 The Lady Eve에서 헨리 폰다하고 같이 나온 일종의 스크루볼 코미디 같은 영화인데, 이런 영화도 잘 어울리고요. 프레스턴 스터지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왜 대표적으로 작업을 했던 사람이 프랑크 카프라하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프랑크 카프라가 감독이 엄청 좋아하던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배우가 바로 바르바라 스탠윅입니다. 영문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바바라 스탠윅. 근데 이 배우가 어마어마한 배우예요. 어느 정도 느낌의 배우이냐면 거의 톱 중에 톱인데, 연기로서는 뭐 당시 세계 최고의 배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죠. 뭐 그레타 가르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에바 가드너, 그 당시에 잉글리드 버그만, 뭐 조앤 크로포드, 그 다음에 베티 데이비스, 그런 최정상급의 배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배우 자체는 1907년생이거든요. 근데 엄청 저는 이 사람의 영화를, 바바라 스탠윅의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 배우고 많이 다뤄보고 싶어서 오늘은 많이 그거를 영화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엄청난 필름 누아르물에 어마어마한 연기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실로 연기 폭이 어마어마한 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1907년생이고요. 여기 제가 늘 보여드리는 이 책에 바바라 스탠윅이 없다는 거 또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배우고요. 1907년생이고 그런데 되게 불우했어요. 어렸을 때 4살 때 어머니가 술주정뱅이가
더미는 거기에서 그 차에 전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죽게 되고 아버지도 파나마 운하로 일하고 가고 오남매 중에 그 맏언니가 거의 키우다시피 합니다, 엄마 역할을. 그리고 15살 이때부터 막 생업 전선에 나가서 뭐 안 해본 직업이 없을 거예요. 상점에서 뭐 포장 직원부터 해서 오늘 영화하고 관련이 있는 전화 교환수부터 해서 뭐 그러다가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잘 하니까 그런 뭐 카바레 무대 그런 쪽에서 이제 진출을 했다가 연극 쪽으로 해서 큰 성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 쪽으로 넘어와서 어마어마한 대배우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보면 두 번 결혼하는데 두 번째 남편이 우리 그 올드 팬들한테 너무나 유명한 애수 올드 랭 사인 나리라라 올드 랭 사인 나오는 그 비비안니하고 그 뭡니까 로버트 테일러 애수죠. 저 잊을 수 없어요 그 영화는. 그 영화는 너무 단순한 줄거리지만 그 뭐랄까 정말로 애수죠. 그 비비안니의 그 서글픈 로버트 테일러와의 헤어짐. 다 너무나 그 짠한 영화죠. 예, 감동의 영화입니다. 거기서 로버트 테일러 너무 미남 배우 아닙니까? 로버트 테일러하고 나중에 결혼해요. 결혼했는데 로버트 테일러가 너무 바람둥이라 나중에 결국 이혼을 하긴 합니다. 어마어마한 헤비 스모커고요. 9살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를 피는 연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화를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저 자신이 되게 이게 쉽지가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오늘 그 감독이 누구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 자료를 정리해 놨다가 지금 그 영화를 못 찾고 있네요. 영화는 그러면 하나는 찾았습니다. 하나는 찾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아나스타샤. 그다음에 그 여로라는 영화 있죠? 그리고 여로라는 영화하고 또 이수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이브 몽땅하고 나와 있던 거. 그게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거를 지금 찾기가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수라는 영화 이브 몽땅하고 나왔던 이수라는 영화하고요. 잉글리드 버그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로라고 해서 율브린너하고 데보라카 나온 영화하고 이거 여기에도 이제 율브린너하고 잉글리드 버그만이 나오지만 아나스타시아 이런 영화를 감독했던 감독이 아나톨 리트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 계열이죠. 독일 넘어와서 이제 그 무성 영화의 거장 팝스들을 거쳐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샤를 보아이에 같은 배우하고 작업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도 샤를 보아이하고 또 재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영화들이 이런 영화들이죠. 근데 그 이전에 정말 주옥 같은 명작 중에 하나가 이 1948년에 만든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Sorry Long Number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는 살인 전화라는 영화고요. 무시무시하죠. 바바라 스탠윅하고 버트랜 카스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장면에 보면 뭐 완전히 그 버트랜 카스터 보고 애원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때가 처음 느낌이고요. 여기 등장인물은 거의 이 영화는 바바라 스탠윅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어떤 식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냐면 1943년에 루실 플래처라고 해서 어, 그때는 우리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라디오 영화 같은 거 있죠. 라디오 대본. 그런 어떤 그 컨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서스펜스라고. 거기에 이제 상을 받게 돼서 그 해에 이제 라디오 드라마가 되는 20분짜리 드라마인데 그게 원작입니다. 그걸 이제 그 아나톨 리트박 감독이 주목하고 있다가 1948년에 그 영화로 만드는 게 이 살인 전화입니다. 내용은 어떠냐면 이 레오나 스티븐슨이라는 그 역할이 바바라 스탠윅의 역할이거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막 엄청 약간 광기와 자기 안에 좀 갇힌 듯한 느낌. 뒤에 배경이 이제 자기가 누워서 지내는 방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분은 환자예요. 그 침대에서 누워서 근처에 생활하는데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거가 있죠. 먼저 그 담뱃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라이터가 있고요. 무슨 화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인제 방 안에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석 이런 거 거울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항상 보면 옆쪽에 왼쪽에 보면 부부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버트람 카스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침대에서 거의 지내는 사람이에요. 왜냐?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종류의 환자인지가 이 영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 심장에 이상이 있는 그런 환자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어머니도 그 심장병이 있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제약회사의 코트렐이라는 제약회사의 어마어마한 거부고요. 유일한 그 뭐랄까 무남 동료 딸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파트너고, 그래서 모든 걸 인제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 커리어 우먼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인제 그 아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리고 젊은 그 당시에 애인이 있었죠. 애인이 셀리라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한 17 세에서 한 19세 사이, 그 젊었을 때, 그죠? 그 셀리라는 친구하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반해 가지고 바로 버트렌 카스터의 이름은 헨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유혹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멋진 차를 몰아보지 않겠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 셀리라는 여인도 찾아와서 자기가 그를 사냥하는 사이라고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면서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이게 처음으로 해서 그 애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상 보면 결혼은 완벽하게 그 뭐라 그럴까, 버트렌 카스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서 오페라 이런 공연을 갈 때도 돈을 지갑에 채워지는 거는 와이프가 그걸 채워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해도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꼭두각시인 거죠. 거기에서 인제 그 버트렌 카스터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제일 처음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그게 이제 앞부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영화가 살인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살인에 관련된 전화라는 겁니다.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 시작은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대한 전화기가 정면에 나옵니다. 제네릭. 제일 처음에 영화 나오는 영상 있죠? 그 주연 배우 이름도 나오고, 거기에 전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식의 전화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그 전화죠. 전화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전화벨을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돌리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7, 8, 9 이렇게 슉슉 돌려서 하는 그 부분의 소리가 마치 처음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할 정도의 무슨 뭔가를 갖다 톱질을 하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에서, 이런 영화에서는 사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다가 그게 문제가 된 건데, 이런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이겠죠. 왜냐하면 이런 류의 서스펜스 어떻게 스릴러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소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둘러싼 뚜뚜뚜 하는 신호음부터 해서 슉슉슉 돌리는 그런 음부터 해서 전화가 이렇게 탁 놓여지는 그런 소리부터 해서 그런 게 하나의 거대한 또 음성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영화는 그래서 제가 감독이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마 음악 담당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당연히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그 영화 음악가 중에 한 명이죠. 프란츠 왁스만이라고. 프란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그 유명한 음악가고, 프란츠 왁스만 이름 자체가 약간은 독일 쪽 같지 않아요? 헝가리, 독일 이쪽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도 미국으로 온 거예요. 유태인이니까. 그래서 프란츠 왁스만의 대표적인 작품은 뭐 대장 부리바 율브린너 나오는 것부터 해서 뭐 오드리 헵번 나왔던 파괴, 수녀 역의 파괴 그 영화부터 해서 윌리엄 홀덴 나왔던 제17 포로 수용소부터 뭐 게리 쿠퍼 나온 하워의 연정 뭐 수많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음악을 담당을 했어요. 여기는 진짜 음악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음악이라는 게, 영화에서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그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서스펜스하고 연관되니까 때때로 좀 영화가 음악 자체가 어떤 때는 명확했다가 어떤 때는 좀 불투명했다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런 음악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전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또 나름대로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배우가 연기하는 그런 고함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류의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시각을 어떻게 청각하고 청각을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본격적인 그 아까 인물 설명을 하다가 제가 나온 겁니다. 여기 중요 등장 인물은 음 바바라 스탠윅이 연기하는 그 리오나라고 해서 거대한 제약회사의 그 딸이죠. 그 역할이 있으니까 아버지 역할이 있겠죠. 코트렐. 아버지 제임스라는 아버지 역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없고, 지금 결혼한 남편 헨리. 헨리는 버트랜 카스터가 연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헨리의 전 애인인 셀리. 셀리는 변호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프레드라는 변호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프레드라는 사람이 이제 조역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냐면 그 버트랜 카스터가 일하는 제약회사에서 버트랜 카스터가 음모를 좀 꾸미는데요. 그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제약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든이라고. 이든, 이분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악당역인데요. 나중에 이제 버트랜 카스터가 그 이분이라는 사람을 자꾸 설득을 해서 장인의 회사에서 좀 배신하는 거죠. 그 약품 비밀을 빼와서 다른 회사를 자기가 꿰어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같이 하는 동업자가 있는데 어, 모라노라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약간 갱스터 같지 않아요? 뭐 안경 끼고 갱스터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 모라노라는 인물이 이제 또 중심 또 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는 이제 그 남편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 나이 든 비서, 여자 비서죠. 뭐 그 정도 해서 이제 사건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영화가 시작하면 음악이 나오고 전화가 나오고,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니까 카메라가 큰 대도시를 갖다가 비추고, 그 다음에 바로 건물 안으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 어두컴컴한 사무실을 지나서 사무실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코트렐이라고 제약회사라는 이 명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문 앞에는 바이스 프레지던트에서 헨리
이름이 있는 거죠. 헨리 스티븐슨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바로 버트랭카스터의 사무실인 거죠. 사무실 안으로 카메라가 쭉 미끄러져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사무실 안으로 이제 전화기, 수화기가 이제 놓아진 채로 있는 거를 보여준 다음에 영화는 바로 장면 전환해서 침실에 누워서 아주 다급하게 전화를 하는 바바라 스탠윅, 리오나의 모습으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리오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트랭카스터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남편한테. 남편 전화기는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니까 전화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건 자체는 남편이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누워있는 리오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교환수를 해서 이제 바꿔달라고. 힘이 이제 약간 히스테리적인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 전화를 하는 와중에 잠깐 이렇게 전화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본인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상한 남자들 간의 대화를 자기가 듣고 있는 거를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는 창문이 열려 있고요. 그쪽으로 바람이 간간히 들어 있고 아주 큰 창입니다. 그리고 창문 저 너머로 기차 레일이 보이고, 기차 레일을 갖다가 서로 관통하면서 기차들이 오고 가면서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어요, 저 멀리에.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전화가, 두 남자가 대화를 하는 거죠. 뭐라고 대화하냐면 그래, 그 오늘 알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 어디 바에서 만나서 아래에 있는 부엌을 통과해서 올라가서 그 사람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고통이 없이, 우리의 그 클라이언트가 고통이 없이 빨리 처리하라고 했고, 그리고 11시 15분 정각에 그 일을 처리하고, 밤입니다. 11시 15분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해야 될 거는, 그리고 그 뭐랄까,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살인을 저지를 때 그 얘기입니다. 살인을 저지를 때 어떻게 보면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그 고함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그 지나갈 때 타이밍을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명심해야 할 거는 나오면서 반지나 그런 보석함 같은 거를 갖고 나와라. 왜냐하면 이거를 완벽한 단순 절도 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도에 의한 살해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소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파닉이 된 거예요. 이 바바라 스탠윅이 파닉이 돼서 이제 그 막 그 경찰서에 막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그 당시에 보면 아주 나이 든 경찰인데, 아주 꼬마 흑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요. 한 5살, 6살 됐을까? 그 아이가 이제 버려진 채 온 거죠. 아니면 길을 잃었던가.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전화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무런 이런 증거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으니까 뭐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이게 막 계속 전화를 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전화가 매개체가 돼서 플래시백으로, 그러면 본인 남편이 지금 일하는 사무실의 옆이서 이미 퇴근을 해서 자기 개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어디 가서요? 거기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가 우연히 오게 됐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아버지하고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비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플래시백,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거는, 아침에 그 여비서가 뭐라고 하냐면, 그날 점심때 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통화상에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 여자가 바로 예전에 그 버트렌 카스터의 애인이었던 셀리였던 거죠. 그 여자가 찾아와서 8년 만에 이제 찾아와서 그 여자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다음에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자에 대해서 혹시 의심을 할까 봐 뭐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그 헨리 씨가 오늘도 그 부인한테 꽃을 보내지 않았느냐, 여전히 헨리 씨는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통화로 해서 이제 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통화한 내역을 통해서 그 낮에 전화를 받은 또 셀리의 전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막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셀리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셀리는 이미 이제 변호사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아까 프레드라는 그 변호사하고 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아들이 받습니다. 아들이 받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를 부르러 가는 사이에 그 바로 전화기 옆에 프레드하고 그 같은 친구 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둘이 뭐를 갖다가 막 좀 뭐 타이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헨리와, 거기서 헨리와 코트렐 제약회사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번가 스탠튼 20번가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꼬마아이가,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전화기를, 수화기를 놓고 갔으니까 그 수화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사람의 플래시백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플래시백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정보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수화기를 놓아서 듣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채워나가면서 결론에 이르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셀리가 결국 통화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셀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전화를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와중에 일단은 그 이 바바라 스탠윅은 전화를 통해서 20번지 스탠튼가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머리에 남게 되는 거죠. 그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게,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조금 있다가 밝혀지는데, 이제 그 셀리가 뭐 이런저런 해서 그다음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남편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헨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셀리가 미행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그 무리들을 미행을 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저기 어디 너무나 황량한 바다 같은 데 가서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뭐 별 일이 없어요. 별 일이 없어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상한 좀 허름한 그런 어떤 건물 안으로 일당이 한 3명 정도 남편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또 뭐 나오지도 않고 한참 기다려도 하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아주 큰 건물, 역시 허름하긴 하지만 좀 더 규모가 있는 건물에서 갑자기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때 모래사장에서 뭔가 글을 갖다가 계속 바닥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장난을 치는 한 20대의 남자도 좀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저 멀리에서 보트 하나가 쫙 들어옵니다. 그 보트 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내리는 거죠. 한 사람이 내리면서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걸어오면서, 그 지금 남편과 그 다른 두세 명이 은신에 있는, 잠깐 들어가 있는 그 바로 뒷건물로 바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바다에서 뭔가 그리고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가 그 모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집 어떻게 벽면을 두드립니다. 그게 신호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그 뒤에 있는 큰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가 나중에 이렇게 뒤로 쭉 카메라가 빠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20번지 스타튼인 거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조금 전에 가방을 들고 온 사람이 바로 그 헨리가 제약회사의 그 비밀을 갖고 있는 담당자로서 이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이제 그 약을 빼돌려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근거지가 바로 그 20 스태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이제 막 전화를 하고 그걸 하면서 뭔가 수상하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막 전화를 하게 되면
막 그 동전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저기 갔다가 나중에 동전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늘 그렇잖아요. 동전이 인제 없어 가지고 그 공중전화하는 거기에서 인제 주인한테 동전 달라고 동전 바꿔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인제 영업 끝났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바라 스탠윅은 계속해서 그런 다양하게 막 밀어 닥쳐오는 그 정보들을 그 소화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반증해 주는 게 이제 아버지와의 이제 바바라 스탠윅 스스로가 이제 또 플래시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했고 결혼했을 때 막 아버지가 반대를 했고 그때 막 서로 엄청나게 그 언쟁이 이어집니다. 아버지 당신은 돈밖에 모르고 그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죽어도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아버지는 정말로 그 딸을 아끼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느낌이 한편으로 있냐면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힌트 같은 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병명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바라 스탠윅이 여러 가지로 막 히스테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남편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 중간에 메시지는 옵니다. 전화 메시지가 남겨진 걸 이제 바바라 스탠윅이 받는 거죠. 그 메시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헨리 씨가 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헨리 씨는 지금 업무차 시카고에 갔고 일요일이면 돌아올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체 분위기 안에서 이 바바라 스탠윅은. 그래서 바바라 스탠윅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서 이제는 전화 걸 사람이 누가 남았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통화했고 아무런 거 또 뭐 경찰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셀리라는 어떤 여자하고 통화. 그래서 이제 셀리하고도 나중에 막 셀리가 정보를 주려고 하니까 셀리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직접 찾아오기도 하면 셀리한테 그럽니다. 찾아오진 않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셀리 보고 나중에 본인의 광기가 발동하는 거죠. 그 모든 게 자기 안에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셀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건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키 중에 한 분인데 셀리의 말이 이렇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스로 안에서 이제 격분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면 셀리 너 아직도 나를 갖다가 질투하고 그러고 있냐 하면서 막 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갑니다. 사실 이 영화 안에서 항상 보면 카메라의 이 무브먼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늘 방을 보여줄 때 방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셀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셀리가 뭐 사진을 바라보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카메라가 저쪽 창 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늘 그 바바라 스탠윅 리오나한테 돌아옵니다. 그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리오나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얘기합니다. 리오나는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느 순간 이 벨이 막 울립니다. 아주 신경질적으로 벨이 울렸을 때 리오나가 막 몸을 일으켜서 막 기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막 침대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냥 가까스로 이렇게 일어서서 이제 걷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저 계단이 있는 데까지 가지를 못해요. 계단을 한 번도 이 영화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단 근처까지 가서 아래를 보면 계단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계단 아래를 보면 마치 10년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오고 가는 이런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계단을 누가 올라오거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런 어떤 느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리오나가 기댈 수 있는 건 자기 주치의인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는 지금 자기 애인하고 인제 여러 가지 클럽 같은 데 와서 뭐 약간 댄스 추는 2인조 그 무용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인제 뭐 옆에서는 빨리 전화하고 오라 그러는데 전화가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인제 전화를 통해서 또 그 의사의 플래시백이 되는 거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간에 버트랭카스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인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요새 자주 그 뭐랄까 병이 이렇게 도지게 되는 거죠, 그 와이프의. 그러니까 그게 언제 도졌느냐 최근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2년 후부터 해서 2번 정도 크게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하면서 다시 인제 플래시백으로 가는 거죠. 그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그 버트렌 카스터 자체는 완전히 그 거기에서 동물처럼 키워지다시피 하니까 아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신물이 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인제 계속해서 그 바바라 스탠릭은 본인의 그 하인처럼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순간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나가겠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면서 지금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막 갑자기 뭐 광기를 부리면서 막 엎어져서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갑자기 이 여자가 바바라 스타인윅이 열쇠까지 뽑아 와서 열쇠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 이거죠. 버트렌 카스타가 손목을 완력으로 해서 꺾어서 그 키를 갖고 나갑니다. 그때 인제 한 번 또 심장 어택이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장인하고 이렇게 다 같이 살기에 숨 막히니까 버트렌 카스터가 자기만의 그 뭐야 공간을 만들겠다고 "버트렌 카스터 우리 여기 이사해서 살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를 둘러보러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인제 그러는 거죠. 바바라 스탠이 누구 돈으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 페이를 해야 되는 건데 하면서 "아니 좀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마치 그 사탕 박스 들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굴지 마라." 거기에 인제 또 해서 하나의 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가 있다가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봐온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 결론이 인제 심각한 결론이었던 거죠. 사실상 바바라 스탠윅은 아무 심장이 아픈 데도 없고요. 누구보다 오래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정신적인 거에서 오는 거다. 오히려 정신 상담을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바라 스탠윅 자체가 원래 그 아팠던 게 아니라 그 엄마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쪼끔 뭐 과민하고 이럴 때마다 아버지가 그랬겠죠.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그 심장 문제로 사망을 했으니까 너도 같은 병일 거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생각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장면을 반증해 주는 거는 두 번째 정도 한 10 분, 15분 정도 흘렀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 오늘 이상한 살인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장면을 쭉 카메라가 훑어주는 거는 기이하게 생긴 동물들을 갖다가 그 장식이 돼 있는 죽은 동물들이죠. 막 곰의 이빨부터 해서 뭐 승냥이부터 해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 중간중간에 딸의 사진이 있는데 딸의 초상화부터 어린 시절 이렇게 점점 커 나가는 그게 있으면서 그 주위를 돌면서 다시 그 아버지한테 시선이 마지막에 머물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통제 안에 있고 그 안에 벌써 죽음의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시선으로만 보고 그다음에 스타닉 자체도 그런 쪽에 길들여서 어느 순간에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헨리하고 관계도 그렇게 되고 그 안에서 병마저도 인제 자신이 판단을 내리고 세상과 단절도 자신이 해 버린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인제 결론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버트렌 카스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있는 거죠, 버트렌 카스터가. 버트렌 카스터가 그래서 인제 그 의사 보고 "아 그러지 말고 그걸 직접 손으로 써라. 그러면 내가 가져와서 그걸 전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인제 손으로 의사가 쓴 거죠. 그래서 인제 지금 계속 바바라 스탠리하고 의사하고 통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얘기를 하죠. 편지 받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편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2주 전에 와서 그 얘기를 나하고 상담을 했고 그러고 나서 1주 전에 와서 그 편지를 가져갔는데 내가 쓴 거를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바바라 스탠릭이 울부짖습니다. 라이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하면서 완전히 뭐 미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카메라가 꽁트르 플롱제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완전히 운명에 이렇게 그 잡혀 있는 그런 여인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영화에는 운명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이분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수시로 해서.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제약회사의 비밀을 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헨리하고 같은 공모자인 거죠. 그 공모자가 계속 전화를 와요. 헨리 지금 왔냐? 헨리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해서 그 전화를 걸어서 지금 통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는 상황에서 헨리를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20번지가 불탔고, 그리고 뭐 그런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얘기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분의 그 플래시백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분 사무실에 헨리가 찾아왔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일에 엮이게 됐고, 이게 플래시백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정보가 드러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 헨리하고 그다음에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모라노라고 갱스터 같은 그 동업자가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딴 데로 빼돌려서 둘만의 사업을 하려고 헨리가 그걸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모라노가 알아버린 거죠. 모라노가 알아버렸으니까 모라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헨리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헨리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차용증을 쓰라고 본인이 빌린 것처럼 해서 지금 사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마련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 모라노가 얘기합니다. 너의 장인과 너의 와이프는 엄청난 부자고,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를 합니다. 야릇한 미소와 더불어. 너의 와이프는 지금 많이 아프잖아.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 앞으로 된 보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뉘앙스가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그 이분이 그 마지막으로 그 바로 플래시백 전에 벌써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마지막 전화다. 마지막 전화다. 지금 상황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얘기를 이해를 못한 그 상황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20번지는 불탔고, 그리고 모라노는 20번지를 불태운 사람은 지금 도망을 갔고, 그리고 모라노는 경찰에 잡혔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 남편을 찾으려면 전화를 어디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플래시백이 왔으니까 이제 그 플래시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관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다시 그 침실로 온 거죠. 침실로 와서 제일 처음에 카메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제일 처음에 이때의 카메라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마지막 장면 들어가는 마지막 시퀀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당황한 채 그 누워 있는, 거의 광기에 누워 있는 바바라 스타닉을 보게 되고요. 리오나를 보게 되고요. 갑자기 바로 시계부터 들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이 영화는 시계를 갖다가 옆틈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서 계속 시간 체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의 9시 이 정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한 2시간에 걸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제 플래시백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회상 장면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거고, 먼저 종소리가 딩딩딩딩 계속 나거든요. 둥
둥 나면서 처음 비춰지는 게 시계를 비춥니다. 탁상 시계 같은 거 좀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되게 고풍스럽긴 하는데 그 옆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그 뭐라 그럴까 보석 그런 그 화장하고 보석함 같은 거 넣어주는 그 벽면부터 해서 척척척척척척 계속해서 카메라가 그 종소리에 맞춰서 단계 단계 척척척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창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그 창 밖에서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서 큰 나무 같은 거를 지나서 내려가면 카메라 정면으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그림자가 보이고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출게요. 아까 그 얘기의 전화에 바바라 스탠윅의 전화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 남편을 찾고 싶다니까 그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받아요. 받아서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여기 우리 남편 헨리라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메시지를 남기고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냐 그랬더니 여기는 메시지를 남길 수 없는 곳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남길 수 없는 거 어딘데요? 그러니까 여긴 시체 보관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시체 보관실에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체에다가 그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그거에다가 메시지를 남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메시지를 남기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섬뜩하게 이제 놀랍니다. 이 해석은 저의 의미고요. 그 본인 스스로가 시체 영화실이라는 거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광기하고 있는 장면 와중에 지금 카메라가 쭉 훑어가고 그 다음에 창밖으로 나와서 나무 뒤쪽으로 이렇게 전면에 나무가 있고 나무 뒤쪽으로 이렇게 걸쳐서 맞은편에 그 창문을 열고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하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요. 문을 여는데 그 문도 마치 십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문 창살이 그러니까 죽음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천천히 창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부엌을 지나다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뭔가가 떨어져요. 그 소리에 누군가가 지금 나를 듣고 있고 하면서 아래에서 누가 듣고 있다고 위쪽에서 리오나가 지금 거의 광적으로 흥분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계단을 올라가는 와중에 장면은 전환하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교환수가 얘기합니다. 헨리의 전화라고. 그런데 헨리 스티븐슨 씨의 전화라고. 그런데 그 전화가 구세주 같은 전화일 건데 지금 거의 그 심적 상태가 완전히 혼돈 그 자체의 광기에 쌓여 있는 상태라 그 전화가 누군지를 그 얘기를 해도 그 제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두 번, 세 번 얘기를 합니다. 전화 교환수가. 그래 헨리 하니까 갑자기 번쩍 생각이 들어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생명 줄일 수 있는데 전화를 받습니다. 헨리가 얘기합니다. 헨리는 말합니다. 모든 거 괜찮냐? 나 괜찮고 바로 얘기합니다. 괜찮지 않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생각이 났는지 그 이분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그 사람이 당신이 모든 회사에 뭘 훔쳤고 배신자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말이 맞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버트렌 카스타가 그 전화 통 속에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 뒤에 보면 시간은 11시 1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뒤쪽에 두 명의 형사로 보이는 두 명이 바짝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모른다. 그리고 그거는 미친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바바라 스타인에게.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거기에 이제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어집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돈 내가 다 줄 수 있고 지금 당장 다 주고 해결을 하자고. 거기에 이제 버트렌 카스타가 이제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리오나, 지금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창가로 가서 소리를 지르라고. 그런데 이제 광적으로 리오나는 얘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광적으로 이제 계속 더 얘기를 합니다. 거의 버트렌 카스터는 버트렌 카스터도 온몸에 얼굴이 땀 범벅에 미쳐갈 지경입니다. 3분 안에 해야 된다고 이제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한 거 맞고 지금 3분 안에 해야 되고 내가 다 배신한 거 맞고 3분 안에 지금 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일어나. 그런데 점점 하고 그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압도하는 힘이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면은 마지막 장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장면을 끊어서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시작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장면으로 이렇게 한 번씩 넘어서 끊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리오나가 누워 있는 보통 때의 그 첫 번째 전화를 받기 직전의 모습인 겁니다. 보면 이 오른쪽에 좌측에 등이 있고요, 거울이 있고 마지막에 카메라가 마지막에 제가 해서 그 아래로 내려갈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거울을 지나서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해서 쭉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수많은 그 약병들이잖아요. 약병이고. 그리고 중간에 재밌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 여기, 아무래도 그, 작곡가 자체가 음악하는 프란츠 박스만 자체가 워낙 클래식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중간에 한번 이제 혼자서 막 일어나려고 애쓰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라디오를 켰거든요. 그때 나오는 음악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거울이라든지 이게 바로 라디오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고 지금은 이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약병하고요. 이 세상 안에 책과 이 세상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고 또 보세요. 이런 어떤 시계가 제가 아까 시계를 쫙 거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 지금 벌써 10시네요. 10시. 그죠? 10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그림자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셀리한테 전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차는 그 버트렌 카스터를 갖다가 유혹할 때 이 차를 한번 운전해 보지 않겠느냐 해서 나오는 차고요. 첫 장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또 바바라 스타닉이 조금 나아진 분위기 같죠. 자신만의 또 환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 창문이 열려진 제가 창문이라는 게 바로 이 창문입니다. 열려진 창문에서 수시로 저 커튼이 오고 가고 저 맞은편으로 해서 저 멀리에서 이제 기차가 막 서로 오고 가는 이런 소리가 수시로 들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본인의 아버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전화를 막 부지런히 해서 바꿔주는 이런 교환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인 겁니다. 의사가 이제 전화 끊기도 전에 이 바로 다음 장면을 조금 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 라이어 라이어 하면서 미쳐가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짓말쟁이 벌써 그 이게 영화를 어떻게 보면 이게 자막이 이제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세요. 네. 라이어 라이어 하면서 이제 미쳐가는 예, 미쳐가는 예, 그런 연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완전히 이제 비탄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위에서 이제 잡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비탄에 빠진 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번지는 불타고 그 사람은 도망가서 뉴욕 어디에 있고 그리고 모라노는 경찰에 잡혀갔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면 희미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장면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저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말이 막 경주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꿈이 은퇴해서 말 농장 조그만한 거 갖는 말에 대해서 엄청 애착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 왜 보여줬을까요? 거의 지금 막바지에 경주의 막바지에 치달아 있는 그 영화를 의미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느끼는 생각들을 갖다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보세요. 그 다음 장면으로 가는 거는 자기가 연구소에 일하는 플래시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서 이제 이미 결론은 다 지어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리오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에 연구실에서 일하고 그때 버트렌 카스터가 찾아오고 그런 어떤 피드백으로 가는 그런 식의 또 이 구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영화에서는 피드백이 아니라 플래시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이 시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병원에 연결해 달라고 하고 시계를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광기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오죠. 그리고 버트렌 카스트하고 통화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서 어마어마한 장면이 펼쳐지고 아래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 소리는 점점 들리고 경찰은 뒤에 있고 급박한 상황이죠. 자, 급박한 상황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 지금 움직여라. 침대 쪽으로 나가라. 움직여라. 급박한 상황입니다. 헨리 누군가 계단을 오르고 있어. 제발 당신에게 모든 걸 줄 테니까 이 상황 빨리 끝내자.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러면 3분밖에 안 남았다. 그림자는 잠식을 하고요. 그림자로 모든 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잠깐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를 비춥니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상황 때 그 모든 그걸 시간을 저 기차 소리에 맞추기 위해서 기차가 뒤덮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너지고 결혼 사진도 무너지고 제가 볼륨을 완전히 죽여놔서 그럽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의 타이틀인 대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Sorry, wrong number 였습니다. 감사합니다.